네,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지원 직무에 따라서 3번 항목이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총 3개 항목이 출제되는데 직무에 따라서 1번, 2번은 공통으로 모두가 작성해야 하는 항목, 그리고 3번은 조금씩 직무별로 다른 항목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선 공통 항목 1번, 2번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당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및 당사의 일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600자를 씁니다. 회사 지원 동기죠. 당사니까 회사 지원 그리고 동기 그리고 일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포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600자 단지 600자이기 때문에 지원 동기랑 포부를 함께 묶어서 쓰는 것을 어떻게 써야 할까가 조금 그 부분 정도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나머지 물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와 포부를 묶고 있네요. 자, 2번 직무와 관련한 직무 관련된 뭐 역량이든 뭐든 나오겠구나. 경험이나 역량 혹은 나왔죠? 혹은 관심사항 등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700자 700자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역량 내지는 관심사항, 뭐 직무와 관련된 관심사항일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항목 직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직무 역량이라고 좀 체크를 해두고 싶네요. 그리고 700자이니만큼 직무 역량을 뭐 A, B로 해서 2가지 정도 작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아에 오고 싶은지, 오게 되면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포부. 자, 그리고 나서 2번에는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역량. 그렇죠? 가장 요즘에 기본적으로 묻고 있는 동기와 포부, 역량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직무마다 3번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다릅니다. 제가 따로 직무는 표기 안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 중에 직무는 이 4개 중에 이 4개 중에 3번 하나를 작성하게끔 될 겁니다. 자, 하나씩 말씀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아마 가장 많은 직무에서 이걸 물어보는데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뭐 그냥 목표 달성 경험, 뭐 열심히 했던 경험 쓰면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했던 목표 달성 경험. 그렇죠? 700자입니다. 보통 600자, 700자 내외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경험도 700자로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 정도 들어가야겠죠. 저는 보통 뭐 한 500자 정도를 경험 하나를 소개하는데 가장 좀 적절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700자니까 만약에 2경 경험으로 쓴다면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란 게 아닌 이상 1개, 2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몇 개를 쓸 수 있지만 700자는 350자로 2개로 써야 되나? 빠듯할 것 같고 하나의 경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굉장히 쉬운 항목이에요. 목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경험 여러분들이 1번, 2번에서 보여주지 못한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두 번째 3번 지원하신 직무 분야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지 계획을 서술해 주시고 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크게 2가지예요. 계획을 써야 되고 플러스 발전에 기여하는지. 그렇죠? 여기다 적을까요? 계획, 커리어 계획, 그렇죠? 그리고 발전, 기여. 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조금 이제 갸우뚱하는 게 뭐냐면 공통 항목으로 1번에서 포부를 물어봤는데 커리어 계획을 물어본다. 너무 내용이 동일해서는 3번을 물어보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가 뒤에서도 계획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릴 거지만 3번은 그러니까 1번에서는 예를 들어서 2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300자가 되겠죠. 300자에서 포부를 보여주려면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 큰 관점 내지는 일부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3번은 커리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커리어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리어 패스,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밟아 나갈 것인지 그 흐름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여주고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러니까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특정 딱 한 지점, 순간, 점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딱 요거 한번 내가 달성해보고 싶다 하는 내용들로 풀어가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번에 이걸 작성하셔야 되는 분들 이해되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요걸 3번으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1번을 읽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포부를 쓸 때 커리어 패스를 하기보다는 어떤 한 지점 이것 한번 내가 달성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좀 작성하시는 게 어떨까 싶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그리고 세 번째 3번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워서 달성한 경험. 뭔가 조금 이것과 비슷하긴 한데 느낌이 스스로 높은 목표 뭔가 좀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느낌이 나긴 합니다. 스스로 여기서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건 뭐 다른 사람이 세워준 걸까요? 사실은 이것도 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목표와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세워짐을 당했다. 뭐 수동태 BPP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3번이나 2, 3번이나. 첫 번째 3번, 세 번째 3번. 그리고 여기는 목표를 세운 과정,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들. 근데 여긴 천자예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3번은 똑같은 목표 달성 열심히 했던 경험인데 하나의 경험을 조금 더 과정을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기 3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경험을 천자까지 늘려서 쓸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죠. 500자 정도가 하나의 경험을 쓰는데 나쁘지 않다,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2개가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세 번째 3번처럼 천자가 나오는 게 좀 더 유리하고, 하나의 경험을 조금 더 오래 딥하게 했던 분들은 첫 번째 3번처럼 이렇게 하나의 경험 700자로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물론 딥하게 하신 분들도 이걸 쓸 때 하나의 경험을 천자로 늘려서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하나의 경험을 쓰는데 천자가 하나의 통째로의 경험이다. 그럼 글을 제가 느낀 바로는, 많은 취준생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느낀 바로는 구구절절해지더라고요. 구구절절해져요. 그 SK처럼 하나의 경험을 천자로 쓰라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경험을 쪼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기아의 세 번째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를 써도 되고 2개를 써도 되고 스스로 가장 높은 목표 이런 말이 없잖아요. 가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 그냥 평타라고 가정했을 때 세 번째 3번은 그냥 2개를 작성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3번 기아 입사 후에, 여기도 입사 후인데 사실 비슷하네요. 직무에서 중장기적으로 실행하고 싶은 기획안, 이거는 조금 달라요. 기획안은 이 공통항목 1번에서 물어본 포부랑은 살짝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행해보고 싶은 기획안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업, 이 프로젝트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주장을 하려면 앞으로 중장기적 미래의 상황에서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트렌드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중장기적으로는 레트로가 대세니까 뭔가 증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이제 EV 쪽, 전기차 쪽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쓰게 되는, 전기차 사업 관련해서 직무 쓰시는 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항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전기차 시장이나 아니면 친환경차 시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앞으로의 그런 친환경차 시장의 미래를 그려보고 그에 합당하게끔 납득이 되게끔 여러분들은 이런 기획안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입사 후, 그리고 이것도 입사 후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밟아갈 커리어 패스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릴 수 있는 미래의 모습,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합당하게끔, 납득이 되게끔 이런 기획안을 우리가 한번 내가 추진을 해본다면 분명히 우리 기아에 좋은 경쟁력을 하나 더 얹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 2번 굉장히 쉬웠지만 3번도 물론 어렵진 않아요. 특히나 목표 달성한 계획을, 목표 달성한 내용을 써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쉽고, 이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이 항목을 쓰셔야 되는 분들이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그냥 복붙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요거. 복붙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 3번과 요거 3번도 물론 복붙해도 상관없지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전반적인 항목을 정리해봤고요. 각각 항목마다 어떤 구성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이제 항목별 개요 작성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공통항목 1번이겠죠. 당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일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두 가지를 쓰는데 600자입니다. 300자, 300자로 쓰셔도 되고 400자, 200자로 쓰셔도 되고 너무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괜찮습니다. 간혹 가다가 지원 동기가 한 550자인데
50점 입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만 아니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원 동기는 직업관에 가장 부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가능하지만 말씀드리죠. 뭐 이전에 GS 리테일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직접 써보거나 아니면 경험해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가지고 쓰셔도 무방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를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필터로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예시를 가져온 겁니다. 물론 직업관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가져온 거기도 해요. 기아가 추구하는 이 땡땡의 가치의 매력을 느껴셔야 한다. 홈페이지를 가시거나 아니면 기아라는 기업 분석을 해보시면서 기아는 같은 자동차를 만들지만 이런 것에 조금 더 지향점을 두고 만드는구나 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기아가 뭐 니로도 만들고 레이도 만들고 포르테도 만들고 요즘에 안 만드나요? 제가 다 탔던 차들인데 아무튼 그런 차들을 만들어서 정말 차를 잘 만든다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네가 아니라 이제 좀 정성적인 내용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정량적인 요소들을 가져가는 거죠. 기아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정성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어려울까봐 이 파란색 부분은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겁니다. 그냥 제가 쓴 거예요. 그냥 복붙하셔도 되고 그냥 이걸 변형시켜서 쓰셔도 되고. 자동차는 단순히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나르는 운송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아는 여기서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걸 이유 정도 보여주면 되고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변화될 미래 환경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서 뭐 경쟁 우위를 가진다. 이런 느낌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직업관을 쓰셔도 되지만 이런 기아라는 회사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다못해 택시를 타도 기아차 택시를 탈 수도 있잖아요. 뭐 K5라든지 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타면서라도 느낀 거를 한번 써주시면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좀 진솔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아에서라면 한번 성장을 해보고 싶다. 나도 성장, 기아도 성장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한다. 이게 이제 지원 동기 한 덩어리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입사 후 목표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목표는 한 딱 그것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러면 이 직무자로서 이 목표를 달성하면서 기아가 추구하는 이 가치 실현, 요 가치겠죠? 요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고 싶은 포부가 있다. 뭐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는 저보다 뭐 다 잘 아시지 않을 겁니까? 이공계든 뭐 인문계든 마찬가지로 다 이제 직무 공부를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직무를 공부하면서 보통 뭐 우리가 접하게 된 수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산관리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해서 불량률을 몇 % 이상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직무자가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의 수치가 좀 더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니면은 뭐 인사 쪽이라고 하면은 고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물론 내부 고객은 직원이겠지만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평점 이런 것들을 항상 전년 대비해서 뭐 10% 이상씩 올려가는 그런 인사 제도를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업무 처리를 하겠다. 이 정도의 내용인 겁니다. 딱 순간 지점 딱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수치. 전 그래서 수치가 굉장히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이해되십니까? 그냥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뭐 수치가 들어가면서 이바지하겠다라고 하면 더 와닿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공부를 하시면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 KPI 지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달성하고 싶은 거죠. 딱 그려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어떤 이 수치가 나오기에 앞서서 요 명분을 가지고 가는 건데 왜냐하면 나는 이 직무자로서 직무 수행할 때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팀이면 인사의 고객인 내부 고객인 직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잘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체 조직의 성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내부 조직을 얼마만큼 잘 내부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근무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적응하면서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항상 전년비 10% 이상 올려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을 한 거야. 요 이제 명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수립했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의 성장뿐 아니라 뭐 인사든 뭐 생산이든 아니면 뭐 품질이든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열심히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할 거잖아요. 관리자로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전략을 써볼까 저 전략을 써볼까 고민할 거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성장뿐 아니라 우리 조직의 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동반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일부러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결이 되게끔
뭔가 좀 수미상관이라고 할까요? 통일성?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작성했다라는 거. 요 정도의 포맷 2가지 단락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번 직무 역량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쓰실 거예요. 저보다 잘 쓰실 거예요. 700자고 전 2개를 쓰기로 마음 먹었고요. 1개를 쓰셔도 되고 3개를 쓰셔도 되고 역량을 안 쓰고 그냥 여러분들의 관심사항 뭐 드라이브 이런 거 쓰셔도 되고 다 됩니다. 하지만 저는 2번은 직무 역량이라고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3번 뭐 직무별 상이한 항목이지만 직무라는 키워드가 정확하게 노출된 항목은 통틀어서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무 역량을 보여주면 어떨까. 직무와 관련된 관심사항까지는 뭐 오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 역량 2가지를 보여주시고, 자,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이제 이 역량을 끌고 들어오기 위한 밑밥을 까는 거죠. 이 직무는 이런 역할을 수행해. 구체적인 업무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A 업무, B 업무. 그래서 A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A 역량이 필요하고, B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B 역량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짜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 설명은 한 2가지 정도, 그리고 2가지를 말할수록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높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직무자가 해당 그 업무, 내가 여기 설명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A 역량, 이것 하는 A 역량, 이것 하는 B 역량. 뭐 생산 관리라면 그 근로자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잘 소통할 수 있게끔 소통에 기반이 되는 뭐 경청하는 역량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는이라는 건, 여기서는 뭐 근로자분들과의 관리 아니면 엔지니어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중간에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서로 다른 입장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청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생산과 관련된 뭐 기초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내용들, 업무하는 내용들이 여기다 들어가는 거고, 이제 나는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 2가지 역량을 갖춰왔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A 역량과 B 역량이죠. 이 노력을 통해 각각 기울였다. 구조는 동일해요.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이 역량 확보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써줄 때 이 과목도 들었고 저 과목도 들었고 써주시면 되는데, 그 과목에서 조금 더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써주면 와 진짜 이것까지 공부했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 자랑해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배운 거 좀 자랑해주세요. 그냥 과목명만 자랑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진짜 배운 거, 더 심화해서 배운 것까지 자랑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역량 2가지를 쓸 때 하나 역량은 이론적인 지식을 쓰고 나머지 하나는 실무적인 경험을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론 지식으로 전문 지식으로 가셔도 되고, 뭐 인문계분들 같은 경우는 인사나 뭐 이쪽 지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경영지원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실무적인 경험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아무튼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는 역량과 역량 쓸 때는 둘 다 이론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둘 다 실무로 가져가셔도 되고, 아무튼 저기 이번에는 역량 2가지로 채우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3번 항목을 쭈루룩 한번 4가지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목표 달성 경험인데 700자이기 때문에 이걸 채우려면 최소한 본론 2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서분결로 전개하는 거, 그쵸? 소제목은 이 경험이다. 그러니까 무슨 경험이냐? 이 경험이다. 거기서 이 노하우를 발휘해봤다. 뭐 여기 이 노하우 발휘도 되고, 아니면 무슨 뭐 목표 달성, 땡땡 목표 달성 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소제목에.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이게 700자이기 때문에 글자 수를 막 구구절절하게 쓰지 않기 위해서 요런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해두는 거예요. 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압축해서 좀 일반화된 문장으로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만 보더라도 이 지원자는 앞으로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업무를 맡겼을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진행하겠구나를 어필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냥 바로 학부 시절 자격차 대회 나갔다 이런 게 바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기니까 700자고 이게 못해도 5, 600자 될 거잖아요. 기니까 이 부분들을 좀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 요거고, 그래서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나 이런 노하우들을 발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항상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다 적어볼까요? 돌발 변수, 염두. 예시예요. 돌발 변수, 염두. 따라서 항상 플랜 B 노하우를 발휘하는 거죠. 플랜 B는 뭐예요? 플랜 A가 메인 계획인데
혹시나 여기서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바로 넘어가서 다음 계획, 두 번째 계획으로 적용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플랜 B 노하우를 발휘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두 문장 정도로 앞에 서본결 나오기 전에 들어가면 굉장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그 목표 달성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구나 강조할 수 있겠죠.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서론은 배경이겠죠. 주어진 과제는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목표와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 전공 시간에 교수님께서 자작차를 만들어라 라는 주제를 준 겁니다. 과제를 준 겁니다. 근데 그때 세운 목표는 그냥 자작차 만들자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속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시를 적은 겁니다. 어떤 무게, 얼만큼 주행 가능한 자동차를 만들자라는 게 우리 딱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목표예요. 이해됐습니까? 목표를 수립하고 근데 왜 그럼 자작차 만드는 과제에서 왜 이런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는지에 대한 이유가 살짝 들어가고요. 여기까지가 배경을 그렸습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달성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론 1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목표를 세웠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 이제 나오는 거죠.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기로 하고 발표는 어떻게 하고 자료 조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정도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요거 좀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라고 그냥 1차원적으로 너무 좀 단조롭게 쓰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 들어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들어가면 굉장히 글이 입체적이고 다채로워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자작차기 때문에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자료 조사를 최대한 많이 빡세게 해보자. 그래서 여기다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제일 많이 분배하자. 그리고 나서 자료를 많이 조사했다면 이후의 단계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계획 수립 후에 이제는 실제로 시작을 합니다. 자료 수집을 많이 해요. 근데 본론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야, 이거 자료 조사는 오케이 잘 됐는데 설계 조립도 사실 우리가 안 해봤잖아. 여기에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네. 어떡하지? 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 어려움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려움 극복이라는 포인트는 없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 700자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가면 글이 굉장히 또 입체적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간접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까지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 방법이 이 노하우겠죠. 그렇죠? 해결 방법을 적용했고 그랬더니 목표를 달성하고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예요. 글자 수 여유가 있으면 역시 목표 달성 과정에는 뭐 플랜 B 노하우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하구나.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제선 안 되겠구나 라고 작성해 주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도 좀 우리가 복붙도 가능하고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다음 3번 항목은요.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제 커리어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흐름, 시간적 흐름. 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것도 들어가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지. 저는 일단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1번에서는 그냥 어떤 수치적인 내용에 들어와서 전년 대비 몇 % 신장, 몇 % 뭘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커리어 패스를 밟아가는 거예요. 자, 기아의 땡땡 분야 전문가로서 1번에서 작성했던 우리 그 목표 달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아에 들어가서 딱 그 지점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이거 안 쓰셔도 되고요. 이 분야 전문가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단기적, 중장기적 커리어 패스를 밟아가겠다라고 쓰는 거고요.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눠서.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뭐 기본기 확립일 텐데 이런 지식을 습득할 거고요. 이런 실무 경험을 쌓을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단기적이라고 하면 5년 정도 보거든요. 뭐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그냥 한 5년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이 지식과 저 실무 경험을 통해서 기본기 확립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왜 이 지식 습득, 이 실무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나와야겠죠.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 기초 중에서도 이 지식이야말로 다른 어떤 좀 심화된 업무를 할 때 기본이 되는 그리고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변형 가능성이 높은 지식이기 때문에 실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쪽 분야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정도 기본의 실무는 우리가 거쳐야지만이 나중에 여기서 새롭게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뭔가 사업 프로젝트 PM을 맡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이거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발전할 수 있을지 뭐 단기적으로 입사 5년 우리 신빙이라고 해서 귀화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본기를 탄탄하게 확립함으로써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을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최대한 줄여요. 인간이 하는 일은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요소를 최소화하겠다. 기본기를 최대한 높여서
그래서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발전할 거야? 지금은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창출해내는 거에는 솔직히 말해서 역량이 부족해. 그래서 기본기를 쌓는 거잖아요. 대신에 지금 내가 기본기를 쌓으면서 할 수 있는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겠어. 그래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해보고 싶고 이런 기획도 해보고 싶다라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기 방입 후에는 이 프로젝트와 같은 매니저가 되거나 총괄해보고 싶거나 이 같은 상품 기획에 참여해보고 싶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쓴 이유는 두 가지 쓰고 두 가지 썼지 않습니까? 이것도 두 개씩 땡땡 프로젝트 진행 기획 지식 습득 실무 경험 이렇게 썼을 때 글자 수가 하나의 경험으로 구구절절해지지 않고 딱딱 깔끔하게 못해도 이게 300자는 돼야 될 거잖아요. 이게 100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300자는 돼야 되는데 하나의 경험으로 구구절절해지는 것은 조금 읽기에 좀 지루한 느낌이 들어서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리어 패스도 한 두 가지 정도 있으면 더욱더 탄탄해지고요. 이렇게 쓰시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유를 쓰고 이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 분야에서 더욱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 이전에는 기본기 방법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유지하는 거죠. 여기선 향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커리어 패스 시간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세 번째 3번은 이거 쉽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같은 동일한 내용인데 목표를 세운 과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고 천자니까 좀 500자짜리 두 개를 쓸 거예요. 이 경험에서 이 목표를 달성했다. 아니면 아까는 땡땡 노하우라고 했죠. 목표를 달성한 노하우 작성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소제목에 넣어주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일부러 저는 이거는 문단을 안 나눴어요. 왜냐 여기다 경험이 하나 더 들어갈 거니까. 이거 문단이 그러면 3개고 문단이 6개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뭐 이런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한 문단 두 덩어리 정도로 작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서론은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 왜 그 목표를 세우게 됐는지 이유 어째서 목표를 세웠는지 목표를 세운 과정이 요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일반적인 루틴의 목표가 아니라 365일 24시간 내내 저 항상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일상보다 루틴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 그냥 익숙한 것이 굉장히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좀 더 배우고 싶다,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판단의 근거로 가지고 이 목표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 생각으로 이게 이제 목표를 세운 과정.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요거 한번 더 해볼까? 이것도 내가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유로 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나오고요. 이제 본론은 쉽습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여러분 요런 걸 써주세요. 이게 그래 좀 더 입체감을 불어일으킵니다. 그냥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했더니 됐습니다. 목표 달성했습니다는 너무 좀 재미가 없고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 자,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이거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다. 근데 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노력 나오죠. 노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노력에 대한 이유도 들어가면 돼요. 이유. 어떤 이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왜 그 방법이 그 노력이 가장 효과적이었을까 한 번쯤 고민해보는 태도가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이유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작성해 주시면 글이 좋아질 거예요. 적용했더니 달성했다. 똑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타셔도 좋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강조하시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하게 생각한 거 그냥 했더니 됐다가 아니라 더 높은 목표잖아요. 스스로 더 높은 목표를 세운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중요하겠는데 그냥 루틴대로 하다가는 잘 안 돼. 요걸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한 지점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3번 입사 후 해당 직무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실행하고 싶은 기획안은 조금 다르다고 했죠. 어떤 거? 요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제목은 기획안이 나오고요.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 여러분들의 산업 이해도를 보여줘야 돼요. 앞으로 자동차 시장,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수소차가 더 압도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거 제가 알기로는 EV 쪽이기 때문에 전기 쪽이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 시장에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 전기차 사업 전략인가요? 그런 직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의 전기차 충전 생태계는 이렇게 하게 발전될 것이다라고 요 내용들. 지금 저분은 한 문장만 썼지만 요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못해도 저는 200에서 300자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봐요. 많게는 350자까지.
산업에 대한 이해도. 왜냐면은 일단 1번, 2번에서 그러니까 요걸 쓰시는 분들은 1번, 2번에서 자동차 기아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지향점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 산업에 대한 이해도까지 좀 더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나는 이 기아에 지원하는 직무자로서 중장기적으로 이 기획안을 실행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획안인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건데, 자, 이 기획안 1번에서 작성했죠. 기아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런 비전을 가지면서 경쟁력을 쌓아가는 회사구나라고 한 번쯤 1번의 내용을 리바이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기획안은 기아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어떻게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방향과도 어떻게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맞고, 또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또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가 줄지. 이건 미래 경쟁차 시장이죠. 미래 자동차 시장.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의 기획안이 어떻게 남들보다 차별화되냐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이건 차별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두 가지인데, 1번에 작성한 기아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일치하고, 동시에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 트렌드, 여기와 굉장히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획안이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굉장히 1번과 연결이 되어서 짜임새 있는 3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의 트렌드까지 좀 읽어낼 수 있는 지원자다라는 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의 자기소개서 항목, 여러분들이 쓰는 건 3개겠지만 저는 이제 다 다루다 보니까 3번 주도 4개 항목을 다 다뤄봤는데요.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아시죠? 좋아요, 그리고 현김의 취업까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글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아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